지금 주식시장 안 살리면 벌어질 끔찍할 일. 일단은 요거부터 보세요. 뉴욕 증시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워낙에 안 가고 있어요. 왜요? 그냥 내려가고 있고 유동성 자체가 떨어졌고 이 짧은 기간에 미국 주식하는 사람이 50%가 늘어났고 코인 거래액은 2021년 최고치고 국내 주식에서 이게 돈이 다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승하기도 어려워요. 유동성도 없어요. 그럼 신규로 유동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럴 만한 모멘텀이나 활력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증안 펀드, 즉 증시 안정 자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건 채권 안정 펀드, 채안 펀드가 있는데 채권 시장은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래요. 근데 증안 펀드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시장에서 벌써 나오고 있어 갖고 어제 저희 이제 뉴데일리 경제에서 김민아 전한신 기자가 단독 보도로 이렇게 만들어냈고 여기에 화답을 하던 정부에서도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후속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각 사에서.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전 세계 꼴찌입니다. 우리나라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내려가 있어요. 지금 어제 2.94 급락하면서 689까지 코스닥이 내려갔고 코스피는 2420선도 깨졌습니다. 지금 G20국가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22위, 23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그 정도까지 최악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은 건 아닌데 저렇게까지 나올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 5% 가까이 빠졌죠. 코스피 2400 초반, 코스닥 700 무너졌고요. 기술적 반등 없고 최하위권, 누적 하락률 누가 하고 싶겠냐고요. 환율은 1,400원이 넘어가고 투자자 예탁금도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왜? 투자자 예탁금이 사실 최근에 좀 늘어났었거든요. 11월 되면서 10월, 11월에 이제 향후에 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예탁금들을 쏙 빼가지고 지금 미장이랑 저기로 간 거예요. 코인 시장으로. 그러니까 거래 대금도 줄어들고 유동성도 줄어들고 지금 굉장히 사면초가에 쌓여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 겁니다. 자, 증안펀드는 지수급락, 증권 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투자 심리 악화로 인한 투매, 과매도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증권사, 은행 이런 금융회사와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자금을 만드는 게 이제 증안펀드라고 얘기해서 이 얘기들이 그래서 이런 사면초가에 빠져있는 국내 증시에 필요하다라는 지금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 90년, 2003년, 2008년, 2020년. 최근은 어디였어요? 코로나 시국 당시에. 자, 코로나 시국 당시를 한 번만 복귀해 보자고요. 그러면 어때요? 코로나 시국 당시에 매일매일 내렸죠. 지금처럼 매일매일 내리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증안펀드를 그때 당시에 그래서 조성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10조 규모에.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8%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수 반등에 힘입어서 그 당시에 그 자금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당국의 이런 액션만으로도 상당한 투심에 안정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증안펀드는 아직까지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면서 더 큰 하락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야기는 하는데 심지어 이제 3,500이 버블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보는 거죠. 에이,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당국에서. 근데 지금 뭐 증언펀드를 진짜 만들어 갖고 당장 투입 이게 아니고 선제적인 조치나 립 서비스나 실질적인 대책이 우리가 있다라는 그런 거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시장에다가 좀 안정을 시켜줄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죠. 지난 8월에 블랙 먼데이 당시에 2,400 깨졌잖아요. 지금은 정부가 시장을 달래는 차원에서라도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라는 립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김한진 박사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뭐냐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외양간 미리 고칠 수 있다. 우리는 이거 망치랑 못이랑 이거 판자 있으니까 우리 고치려고 준비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라고 이런 액션 자체를 귀찮아서 이거 안 치더라도 이거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가 도망을 못 친다라는 거죠. 지금 그게 극단적으로 마지노선까지 왔고 끝까지 와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시장에 마지막 숨을 불어넣도록 하는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게 주식시장의 순기능 때문이에요. 주식시장은 자,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돈을 벌어주기 위한 용도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돈을 벌어주기 위한 용도도 투자의 다양한 용처 중에 하나이긴 한데 목적 자체가 투자를 목적으로 만든 그런 투기판이 아니라고요. 도투더박이랑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자본시장의 자금 조달, 기업 공개라는 걸 왜 합니까? 기업이 자금 조달을 공개를 한 다음에 일반 투자자들을 모여갖고 주식을 팔고 그 모인 돈으로 해가지고 기업이 인력 투자도 하고 기술 투자도 하고 시설 투자도 해가지고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기업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지금 발전을 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는 거고, 그렇게 갖고 모인 자금을 통해 갖고 주가가 올라가면 투자자들은 땡큐인 거고, 배당을 주면 땡큐인 거고, 그리고 그 돈을 통해 갖고 또 시설 투자를 하고 발전을 하고 신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대기업이 만들어지고 기간 산업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순기능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왜? 주가의 연일 급락의 기업은 제값을 인정받기 어려워지는 거죠. PBR이라는 게 꼭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PER, PBR, ROI, ROE 이런 것들이 다 쭉쭉쭉쭉 빠집니다. 그런 문제가 뭐냐면은 기업은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상장 기업들은 회사채를 째거나요. 뭐 비상장 기업도 그렇지만 회사채를 찍거나 사채를 발행합니다. 근데 기준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원래 우리 가격이 5만 원인데 5만 원짜리가 3만 원까지 지금 빠져 있고 지금 이게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면은 이 기준을 담보로 해가지고 지금 받아야 되는 거니까 조달 평당 가격도 낮아져요. 그리고 기업 시정도가 낮아지니까 조달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게 되는 기현상이 나타납니다. 기업들이 가치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안정인 조건 속에서도 자금이 급하면 기업들은 또 자금을 찍어내야 돼요. 그 안 좋은 조건에서도 자금 조달을 해야 돼요. 예컨대 500억 자금 조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같은 500억 자금을 해야 되는데 한 주당 1억에 찍어낼 수 있는 기업이 있고요. 한 주당 1억에 찍어낼 수 있는 기업이 한 주당 5천원씩 찍어내야 되는 거면은 500개를 발행할 걸 1000개를 발행한다고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주식 수도 늘어나요. 주가 가치는 희석이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대주주 가치도 줄어들고 일반 개인들의 가치가 줄어들고 특정인이 이걸 받아가지고 들어왔을 때 특정인이 주식 수를 늘리고 지분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어떻게? 쉽게 늘릴 수 있다고요. 적은 돈으로 경영권에 간섭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기업 입장에선 조건이 악화됐어. 그래도 어쨌든 받으면 돼. 이게 아니고 사모펀드, 행동주의 펀드, 기업 사냥꾼한테는 상당히 지금 해피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글로벌 지금 헤지 펀드들에서 대한민국 주식 너무 싼데?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들어가갖고 먹을 게 많다. 먹을 방법은 뭐예요? 경영권 공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 아예 통으로 삼켜버릴 수 있는 대주주 지분이 너무 취약해요. 우리나라 보면은 순환출자 만들어놔가지고 그런 거지 몇 개만 잡아버리면은 쉽게 먹을 수 있거든요. 아니 극단적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지금 지분 구조가 어때요? 굉장히 취약합니다. 삼성전자 되게 싸져봐요. 헤지펀드에서 모여갖고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도대체.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꼭 지분 확보가 아니고 돈을 빌려주더라도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금리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냥 손 안 대고 아니 손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왜 이런 걸 시켜주냐고. 기업은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분가치 희석되고 대주주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투자 목적이 경영을 위한 환경으로 바뀌어. 얘네들이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공시를 5% 하려면은 처음에 그냥 단순 투자해서 경영 간섭 목적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우리 기업들이 쉽게 선양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적은 지분으로도 적은 돈으로도 손쉽게 경영권 분쟁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돼서 이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머리를 굴려보자면 야 앞으로 이제 지분 구조가 약한 회사들은 이렇게 싼 가격에서 사모펀드나 행동주의 펀드들이나 기업 산약분이 들어와가지고 기업의 노이즈를 만들어갖고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투자 방향을 잡으셔도 돼요. 잡으셔도 되는 건데 우린 개인이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국가나 기업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낮아지는 거는 절대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기업들도 그리고 정신 차려야 돼요. 세월 좋을 때는 지금 애들 뭐 상속이다 뭐다 하면서 주가 눌러버리고 개인 투자자들 중리 많이 해도 아이고 까세요 그러면서 막 웃었죠. 코웃음 치고 주총장도 못 들어오게 하고 주주총회 자기들끼리 하고 온갖 편법 쓰고 난무했었죠. 불법이. 근데 지금 어때요?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주주 보기를 동네 뭐 보듯 했겠지만 지금은 개인들이 대주주 편을 들어주느냐 마느냐 수준까지 간 거예요. 한 표만 줍시오 이러고 있잖아요. 정신들 차리라고 당신네들도 지금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갖고 주주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주주다운 권리를 찾아주는 기업들이 지금 많이 좀 생겨야 된다는 거죠. 기업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의 과도한 하락이 자금 시장이나 나아가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악영향을 고려해갖고 당국도 증시 안정에 어떤 액션이라도 좀 취해줘야 됩니다. 증시 안정 자금을 지금 10조를 당장 넣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기사들이 나온 거예요.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이거 저희만 낸 게 아니라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뭐 서울경제에서도 나왔고 후속 팔로잉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어제 저녁에 부랴부랴 긴급대책을 내놓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게 의제로 다뤄질 것이고 금융당국에서 대책 발표를 할 거다라고 밝혔고요. 양극화 타개가 임기 후반기 목표인 만큼 자산시장에서도 양극화 해소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증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 제발 좀 실효성 있는 대책, 그리고 정말 시장을 정확하게 보는 분들의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라도, 그래도 한 좀 기대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